안녕하세요. 스포츠 산업론 12강 국제 스포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는 2020년 4월 21일 화요일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4월 20일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음, 자, 하나씩 보시죠. 어, 먼저 이제 스포츠가 뭐 다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스포츠도 요즘에 뭐 국제화, 세계화 뭐 피할 수 없는 대세죠. 그래서 음, 먼저 이제 개요를 살펴보고 들어가자면은 뭐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뭐 연예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고 이제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시 생겼지만 하여튼간 예.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미디어, 정보 기술의 발달, 그렇죠. 또 교통의 발달, 비행기가 초음속 비행기가 생기면서 이제 과거에는 뭐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네,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그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였죠. 네, 그렇게 이동했었는데 이제는 뭐 비행기로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짧게 걸리죠. 네,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이 있기 전과 후의 그 세상은 뭐 완전히 다르죠. 전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그 처음 이제 만들게 된 이유가 어 약간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가 뭐 핵 공격을 받아서 뭐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연락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인터넷이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죠.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이번에 한 두 달 동안 우리가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데 그거 없었으면 진짜 끔찍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도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인터넷이 없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런 것들 그 미디어나 정보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어, 외국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뭐 생중계로 볼 수 있죠. 이제는 자기 휴대폰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뭐 지금도 물론 좀 힘들긴 하죠. 시차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생중계로 똑같이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여건들이 이제 세계화에 그 부채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 세계화가 곧 미국화는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가 뭐, 뭐 미국이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뭐 세계 초강대국이었고 뭐 스포츠에서도 거의 강국이었으니까 뭐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만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꼭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건 절대 아니죠. 뭐 특히 이제 축구나 이런 분야에서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고 또 이제 올림픽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그 영향력을 세게 미치지 못해요. 올림픽에 그 2020년 올림픽 2020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2022년이죠. 2022년 월드컵도 미국이 유치하려고 했었고 그 전에 올림픽도 시카고가 이제 후보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시카고가 이제 예선에서 떨어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약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지? 우리가 뭐 세계 최애 강대국인데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실패를 한 적도 있었고 특히 이제 IOC 그러니까 올림픽 이쪽은 유럽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IOC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토마스 바흐라는 사람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아디다스 그 임원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키로 대표되는 미국 세력이 아니라 그
유럽, 독일 이쪽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야구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축구나 이런 다른 종목은 아니죠, 절대로.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국제 스포츠, 뭐 스포츠의 세계화 이런 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근대 스포츠가 형성된 게 이제 보통 19세기쯤부터라고 보는데, 어, 19세기는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까?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영국이죠, 당연히. 예. 19세기는 영국, 이제 20세기부터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19세기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도 먼저 진행됐고,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스포츠가 이게 생성할 좋은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 그 해외 생산 기지, 또 소비 기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해외로 막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이 많은 해외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죠. 예.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곳이 지도에서 이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보시면은 그 왼쪽에 북미 대륙에서 뭐 캐나다, 미국, 그렇죠. 그리고 남미에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이게 콜롬비아인가요? 아니면 가이아나인가요? 하여튼 그럴 겁니다. 예. 어, 이게 아마 가이아나일 겁니다. 제가 100% 확실하진 않은데, 예. 그 왼쪽에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고, 그렇죠? 예. 아프리카에는 이제 뭐 많죠. 뭐 케냐를 비롯해서 뭐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그 서쪽에는 이제 나이지리아, 큰 나라죠. 나이지리아도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2년 전쯤에 LA에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이제 액센트가 있더라고요. 그 영어가 이제 미국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민 왔냐? 어디서 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나이지리아에서 어렸을 때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몇 살 때 이민 왔대요, 미국으로. 그래서 영어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한 방 먹었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나 나이지리아에서 학교 다녔는데 우리 학교에서 영어 배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가 당연히 그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거예요. 뭐 지금도 영어를 가르치나 봐요. 그리고 하여튼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뭐 인도, 파키스탄 그렇죠. 그리고 이 버마가 영국 식민지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래가지고 이게 시차별로 모든 대륙에 이렇게 다 식민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가 지지 않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식민지 그 경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식민지 뭐 진출을 하면서 뭘 가져가냐면은 자신들의 문화도 가져가잖아요. 예.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스포츠였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축구, 그렇죠? 또 크리켓, 그리고 하키, 필드 하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필드 하키 지금 잘하잖아요. 그리고 크리켓이라고 그 야구하고 비슷한 그 스포츠가 있거든요. 예. 뭐한 1박 2일 걸리는 스포츠인데 그것도 이제 영연방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어, 버마가 이제 그 미얀마라고도 불리고 했던 나라인데 버마가 그 축구를 잘 했거든요, 한때. 예, 우리나라가 졌어요. 버마한테 60년대까지 이 정도까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버마가 그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축구를 종주국으로부터 직접 배운 축구 실력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예. 뭐, 뭐 그런 사연들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올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뭐 계명대학교도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서 시작했지만, 예, 그 역시 문화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과거 조선시대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좀 쇄국 정책을 폈던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뭐, 이게 뭐야? 막 이상한 걸 갖고 오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접근을 한 거죠. 그, 우리가 이 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뭘 원하나를 이제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가 병원이죠. 이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치료해주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믿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학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많이 지었잖아요. 뭐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숭실학교 이런 학교들 다 그 기독교 기반의 학교들이잖아요. 연세라는 게 여러분 연세대학교 할 때 연세가 연희 전문의 연하고 세브란스 병원의 세를 합쳐서 연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예, 좀 약간 웃긴데 하여튼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병원 이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거기에 또 뭐가 들어왔냐?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열패감에 빠져 있었죠. 구한말 이때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막 이럴 때니까 아 우리는 힘이 없어. 키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볼품없고 힘이 약한 민족이야. 우리는 막 이런 그 굉장히 좌절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자식들 코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멋있어 보여. 막 머리도 막 노랗고 뭐 머리가 노란 게 뭐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보니까 뭔가를 하는데 뭐 테니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 테니스, 체조, 뭐 농구, 야구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저런 걸 하면 우리도 힘이 세지고 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과거에 그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송강호, 김혜수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때 그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던 시점에 스포츠도 어떻게 한 몫을 했나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전파되는 데는 스포츠도 한 몫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국제화의 시초죠. 말하자면 스포츠 국제화의 시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포츠가 어떤 민족주의의 그 발현장이 되죠. 국가들이 독립을 막 하잖아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막 독립하고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생 국가들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제 무대에서 몇 안 되는 기회가 바로 스포츠죠. 스포츠를 통해서 국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홍수환 선수가 먼 곳 이영만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아놀드 테일러 선수를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면 막 난리 나고 그런 거죠. 또한 이러다 보니 국제 무대에서 스포츠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 얘기는 다음 장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이제 1968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은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따로 분리가 됐는데 그 2차 대전 이후에는 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말하자면 소련의 위성 국가였죠. 동유럽 국가 중에 하나로서 그 소련의 그 변방 국가로서 그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 중에 그 두부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부체크.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소련에서부터 자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은 아니더라도 자주적인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었고 그러니까 소련이 딱 보니까 이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이거. 이랬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탱크로 이제 짓밟았죠. 그 프라하의 그 시위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라하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1968년에 벌어졌던 소련에 의한 강제 진압.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은 해에 그 세계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소련하고 체코가 붙었어요. 결승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근데 체코가 이겼어요. 예, 체코슬로바키아가.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아이스하키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 지금도 그 NHL, 미국 그 아이스하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 체코 출신 선수가 굉장히 많고, 예, 지금도 굉장히 잘해요. 그 체코에 가보면은 거의 그 아이스 링크가 그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뭐 크건 작건 거의 우리나라 그뭐 서울이나 뭐 대도시에 있는 주민센터의 숫자만큼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애들이. 하여튼 그때 그래가지고 체코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다 두부 체크를 연호했어요. 두부 체크, 두부 체크, 두부 체크. 뭐냐면 이제 그 소련이 그 무력으로 진압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막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관중들이. 예. 이런 식으로 사용 많이 됐죠, 뭐. 예. 그리고 이제 각종 국제기구나 리그나 팀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싶어 해요. 뭐 NBA, NFL, 마이크를 안 꽂았네, 마이크를. 예, 지금까지 마이크를 안 꽂았었는데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이런 방송 사고가 있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확인해보고 마이크가 잘 나왔어야 될 텐데, 그쵸? 예, 잘 나왔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각종 리그나 기구들이 진출하고 싶어 해요, 해외로.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를 비롯해서 뭐 NBA 뭐 등등등 모든 리그가 마찬가지죠. 모든 그 팀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들, 글로벌 기업체들 역시 국제 마케팅을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뭐 그 이유는 일단 자국 시장이 포화됐다. 이게 뭐냐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아니 더 이상 그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외로 나가야죠. 예. 자국 시장이 포화, 영어로 saturation이라고 하는데 어, 이럴 때는 뭐 해외로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죠. 예. 시장을 개척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의사 표시거든요. 어, 이 사진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 네.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이 보면은 이제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200m 남자 200m 결승이 끝나고 시상식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선수가 이제 타미 스미스라는 선수고 오른쪽이 존 카를로스라는 선수인데요. 금메달, 동메달을 땄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수는 이제 호주 선수인데 피터 노만이라는 선수예요. 이제 이 사진이 1968년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왜 하필 그때 그 시점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68년이에요, 이게. 1968년 한 10월쯤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네. 그런데, 1968년은, 이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뭐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1968년은 아까 두부 체크 얘기도 했지만, 예, 소련하고 체코, 같은 해인데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해에, 일단 이 무렵이 그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 막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할 그때 무렵이라서 군인이 모자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징병을 했어요. 징병.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래프트 있죠. 드래프트. 드래프트라는 게 군사용어로 쓰면은 그냥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군인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인이 모자라니까 너 민간인이지 너도 군대 가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내보내는 막 이런 시스템을 말해요. 그게 이제 평시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전쟁 때는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드래프트가 실시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겠죠. 아니 월남 베트남에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왜 가야 되냐? 어? 명분 없는 전쟁에 참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 시위를 막 했어요. 예. 데모하고 뭐 군대 안 간다, 나 못 간다. 어? 데모하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은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 권수 선수 있죠. 헤비급 챔피언. 알리도 징병을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권투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예. 그래서 뭐 재판까지 받으면서 나중에 결국 무죄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학생들은 데모하고 막 이럴 때예요. 되게 전국이 불안했겠죠. 그러다가 또 어떤 그 오하이오의 어떤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 시위하는데 이제 그 연방 방위군이 총을 쏴서 한 명이 뭐 죽고 뭐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나라가 미국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음, 어떤 해였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미국이 항상 보면은 올림픽이 벌어지는 해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항상 그 딱 4년마다 딱딱 떨어져요, 그게. 예. 그래서 이 해에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유력 후보가 로버트 케네디였어요. 로버트 케네디가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다가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63년도에 댈러스에서.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의 동생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6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 뭐 이 정도였어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동생도 총 맞아서 죽었죠. 예. 암살당해서 형제가 참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하여튼 뭐 그랬고 그리고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이름? 예. 그 흑인들의 인권을 이제 뭐 지켜달라는 운동을 하는 그 아주 대북적인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도 1968년 여름에 멤피스라는 곳에서 그 청소 노동자들 예, 그 시위를 이제 응원하러 갔다가 예, 그 멤피스에서 또 그 호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예요. 1968년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 모든 상황이 다 이제 배경에 있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데 예. 제가 초창기에 이 수업 초반에 스포츠 사회학 뭐 이런 얘기 설명하면서 그, 그 해리 에드워스 교수라는 사람 설명했죠. 그 스포츠 사회학의 초창기 그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예. 흑인이었고 그 스포츠 사회학으로 논문 쓴다고 하니까 교수가 야 무슨 스포츠 사회학으로 어떻게 아니 스포츠로 어떻게 사회학 논문을 써? 뭐 이랬다는 그분 그 사람이 이제 산호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가운데 있는 금메달 딴 선수가 그 학교 육상부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잘했으니까 올림픽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선수한테 이제 이 시위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배후 조종한 거예요. 그 해리 에드워즈 교수가. 그래서 너네들 금메달 따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목이 집중되니까 그때 이런 시위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블랙 파워 무브먼트 그 흑인의 그 인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시위를 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장갑이 검은 장갑을 꼈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양말도 검은 양말을 신었어요. 그게 이제 블랙 파워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손을 들었죠. 예, 이러면서 이 뭡니까 이게 국기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시위죠.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 어, 그 흑인으로서 제대로 된 시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그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옆에 있는 그 백인 남자 있잖아요. 이 피터 노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이니까 영문을 몰랐어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시상식으로 들어가다가 대충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분위기가 이게. 그리고 이제 관중 중에 한 명이 여기 보면 그 배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 가슴에. 잘 안 보이는데 작아서. 그게 이제 이 이런 시위에 그 지지하는 뭐 그런 표시의 배지입니다. 그걸 이제 어떤 관중이 줬대요. 너도 이거 달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야? 그럼 나도 달지. 그래가지고 이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서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예.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그, 그 배경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예. 어떤 일이었나. 그래서 이게 1968년도에 예, 그런 배경이 있었고 이런 일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도구로 스포츠를 사용한 예이죠. 예. 그 최근에 여러분 그 NFL에서 뭐 농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선수들 중에 일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그 국가 연주될 때 무릎을 꿇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뿌리가 이제 여기서 뭐 혹은 그 전부터 이렇게 내려져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자, 국제 스포츠의 발전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자, 스포츠가 만국 공통의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메시의 그 현란한 플레이라든가, 그쵸? 이런 거를 감상할 때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면 끝내준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지? 뭐 르브론 제임스의 뭐 그 덩크를 본다.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나? 대단한 점프력이다. 진짜 경탄을 맞지 않죠. 근데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유럽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그냥 보면은 아 감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코미디나 이런 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에서 하는 그 토크쇼 있잖아요. 밤 11시쯤에 하는 그 토크쇼. 보면 막 웃어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근데 물론 영어니까 못 알아들어서 안 웃긴 것도 있지만 해석이 다 되는데도 안 웃겨요, 어떨 때는. 왜냐면 저게 왜 웃겨?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나 이런 거는 어떤 문화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그건과 관계없이 슬랩스틱 이런 거는 뭐 보면 웃기지만 이게 말장난 이런 거, 그쵸? 이런 거는 문화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 멋있어요, 그쵸? 화끈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기 좋은 품목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TV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요즘에. 이제 그걸 알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적 재벌 기업들이 상당수가 스포츠 팀이나 그에 관련한 미디어, 방송국, 신문사 뭐 등등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 뭐 아니면은 협찬을 하든가. 왜냐면 이렇게 돈 되는 좋은 사업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게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하는 거죠. 예. 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에서. 머천다이징 라이센싱. 어, 이게 이제 상품화라는 뜻이죠.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그 라이센싱은 허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손흥민의 뭐 토트넘 혹은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의 경기를 보고 그냥 보는 걸로 그치지 않죠. 저 유니폼 나도 사서 입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럼 사서 입죠. 그럴 때 이제 어때요? 그게 이제 머천다이즈인데 말하자면 머천다이징을 하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파는 거예요. 이제 그 팀에서. 예, 그럼 여러분 이걸 사 입죠. 허가 받아서 라이센싱 예, 입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죠. 이게 예, 고부가가치 분야죠.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이제 리그 게임을 해외에서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의 NFL이 여러분 생각할 때 미식 축구니까 뭐 미국에서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해마다 몇 게임씩 합니다. 영국에서. 예, 왜냐하면은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도. 그리고 NFL이 정규리그 게임을 멕시코에서도 하고요. 중국에서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 작년에 좀 상황상 못했는데, 예, 그 얘기는 뭡니까? 해외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예, MLB 일본에서도 했죠. 예, 멕시코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아마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 못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시범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규 리그의 그 진짜 게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하겠죠, 당연히. 예.
NBA도 특히 중국 시장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그 휴스턴 로켓츠 그 단장이 중국 인권에 대해서 되게 그 부정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팍 삐져가지고 NBA 뭐 불매운동 하겠다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사실 NBA가 약간 그 꼬리를 내린 상황인데, 예. 이게 해외에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NFL의 영국 진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토트넘이 새 구장을 지었잖아요. 작년인가, 예, 그쵸. 그 구장에서도 한 게임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NFL도 놀고 있지 않아요. 예. 자기 나라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외국인 선수 영입? 그쵸. 이건 뭐 우리도 하고 있지만, 다들 하죠. 이게 이제 야오밍 요 밑에 있는 11번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은퇴했지만, 과거에 이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할 때, 어, 이제 중국은 뭐 보통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특히 이제 야오밍 같이 국가적인 선수를 해외 리그에 보낼 때는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지지를 받아서 이제 그런 것도 뚫고 이제 해가지고, 예, 한 거고요. 야오밍이 중국 선수 야오밍이 NBA 진출하면서 NBA가 중국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됐죠. 예. 중국 사람들이 농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어, 그리고 국제리그 개최, 뭐 이것도 있고 스포츠 관광도 있죠. 스포츠 관광은 이 뭐 큰 리그나 대회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겸사겸사해서 놀러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 뭐 이 스포츠 관광의 효과를 과연 그 스포츠 경제 쪽에서 얼마나 더 크다고 볼 거냐 이제 그거는 뭐 계산하기 나름인데 뭐 분명히 효과가 있긴 있죠. 예, 얼마나 클지는 뭐 계산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본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다 막혔지만 이제 그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야구를 잘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죠. 애나하임 엔젤스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선발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날 맞춰서 이제 그 관광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LA 다저스에도 일본 선수가 뭐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일주일 코스로 여행을 짭니다. 이제 그 여행사가. 그래가지고 LA에 도착해요. 이제 일본에서. 그 뭐 비행기로 한 9시간, 10시간이면 가잖아요. 10시간 타고 갔다고 칩시다. 내려가지고 이제 하루 쉬고 야구 한 게임 보고 예, 오단이 나오는 날 이제 티켓을 잘 잡아서 일정 중에 하루 짜가지고 이제 야구장 하루 가고 그리고 이제 야구장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도 한번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LA에서 5시간, 6시간 가면은 이제 라스베가스가 있고 또 조금 더 와서 이렇게 가면 뭐 요세미티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거든요. 서부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런 거 짜서 한 2박 3일 짜고 그리고 또 뭐 괜찮으면 LA 다저스 게임 한 게임 더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야구 2게임 보고 라스베가스 가고 또 뭐 요세미티 뭐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딱 도는 코스 일주일이면 딱 적당하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제 스포츠 팬을 위해서. 그러면은 미국 가서 야구도 보고 뭐 관광도 하고 카지노도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뭐 서부 쪽에서 볼 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짤 수 있죠. 예. 어, 제가 이제 그 다니던 학교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이제 여름에 그 여름방학 그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유럽을 가는 거예요. 프랑스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을 가는 2주짜리 코스가 있는데 근데 여름에 유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죠. 예. 그리고 그 투르 드 프랑스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뭐 몇몇 경기장,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장 이런 데 가고 런던 관광 좀 하고 파리 관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주 갔다 오는 코스가 있어요. 그거 갔다 오면 6학점 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포츠인이니까, 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스포츠에 초점을 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예. 그렇게. 사실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출장 갈 때는 뭐 출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 위주로 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는 항상 그 스포츠를 중심에 놓고 짜거든요. 스케줄을. 저는 이제 1999년도에 그 휴가를 일주일 내내 그 대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때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추신수, 정근우 뭐 이런 애들 있을 텐데, 예. 걔네가 다 2학년이었어요 그때. 예. 그때 가가지고 이제 놀러 갔는데 사실, 예. 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면서 봤거든요, 야구를. 예. 제가 이제 기록을 좀 할 줄 압니다, 야구를. 그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 KBO에서.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협회 이사님이 보시더니, 아, 자네 기록할 줄 아나? 그러면서 이제 어, 여기 와서 우리 팀 것 좀 해주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팀 기록을 하고 막 이랬는데, 예. 거기서 막 그 같이 밥도 얻어먹고 계속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여튼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스포츠에 중심을 놓고 관광 계획을 짜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예, 스포츠 팬들이. 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 풀뿌리 스포츠. 이거는 이제 꼭 뭐 그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 모두가 참여하는, 이제 특히 어린이들한테 스포츠의 저변을 넓혀서 그 선수들이, 아니, 그 학생들,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고, 또 뭐 잘하면 선수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예, 이거는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러니까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도 못 즐기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저개발 국가들 이런데 뭐 축구화도 없고, 그러니까 맨발로 막 차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장비나 시설을 도와주는 뭐 이런 유엔이나 뭐 유네스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비영리 기구죠.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고, 시간이 벌써 37분. 올림픽에 대해서 쭉 한번 보죠.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 스포츠 행사니까, 1896년에 근대올림픽이 부활해서 초창기에는 아마추어리즘, 그 프로 선수들 못 나갔죠. 예. 그러니까 프로 경력이 약간만 있어도 자격을 박탈당했고, 심지어는 딴 메달도 뺐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예. 1960년부터는 그 장애인, 즉 패럴림픽이 시작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올림픽이 그냥, 패럴림픽이 그 예전에는 그 올림픽의 뭐 별책부록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의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정식 명칭은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이렇게 불러요. 예. 패럴림픽도 이제 중요한 행사가 됐죠. 예. 장애인의 인권이 올라간 만큼 마찬가지로. 예. 자, 1984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 스포츠 산업에서는, 특히 올림픽에 관해서는. 이전까지는 올림픽은 그냥 적자 보는 대회였어요. 무조건. 적자를 각오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을 하면서 국가 홍보가 더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1976년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진짜 쫄딱 망했습니다. 예. 올림픽 하고 나서 그 시설들 하나도 못 쓰고 놀리고 세금 엄청 매겨가지고 사람들 막, 어? 올림픽 끝난 지 2, 30년 후까지 막 계속 그 물어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들이, 이게 올림픽 한 번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쪽박차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신청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IOC 입장에서는 84년도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LA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IOC한테, 야, 올림픽 우리가 올림픽 하긴 할 텐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그랬더니 우리한테 운영권을 대거 줘.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올림픽 못 해. 이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돼. 이래가지고 LA가 이제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IOC 입장에서는 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LA가 진짜 그때 정말 악착같이 뽑아먹었습니다. 그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뭐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건 뭐 당연하고, 뭐 기자들 취재하러 갈 때 뭐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취재비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니네 취재하니까 취재비를 내고 해라. 뭐, 뭐 취재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뭐 취재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 취재비 내. 뭐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고, 어, 경기장 새로 절대 안 짓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1900년대 초반에 LA에서 했었는데 그 경기장을 그냥 썼어요. 이때 84년도에 LA 콜리세움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경기장. 예. 새로 안 짓습니다. 미국이 뭐 돈도 많은 것 같고 땅도 넓은 것 같지만 아껴 쓴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선수촌? 야, 그런 걸 왜 줘? 그냥 저기 대학교 기숙사에다가 넣어, 애들. 그래가지고 뭐 UCLA 이런 데 있죠? 거기 기숙사에 그냥 선수들 집어넣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학 때 해야죠. 여름방학 때. 예. 여름방학 때 했어요. 실제로 8월 초에. 제일 더울 때. 제일 더울 때니까 뭐가 잘 팔리겠습니까? 콜라가 잘 팔리죠. 8월 초에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그냥 빵빵 얼려가지고 팔고. 이렇게 그냥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200 밀리언 달러를 남긴 겁니다. 2억 달러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제 피터 유베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그 경영의 신으로 막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타임지 올해의 인물 막 되고 그랬습니다. 예. 그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이제 돈지랄이 된 거죠. 이때부터. 84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 선수 참가 허용을 이제 이 무렵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서울 올림픽.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독일의 여자 테니스의 슈테피 그라프라는 선수가 이제 그 당시에 딱 그 세계 정상으로 떠오르는 무렵이에요. 프로죠, 당연히. 프로 선수인데 나왔습니다. 88 올림픽에. 예. 나왔어요. 88 올림픽에 프로인데도.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부터 무너진 거죠. 그 아마추어만 갈 수 있다는 그 벽이 무너진 겁니다. 어, 그래서 1992년에 여기는 뺐는데 뭐가 생겼냐면 이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미국 남자 프로농구 선수들이 다 나갔죠. 뭐 마이클 조단, 레리 버드, 매직 존슨, 클라이드 드렉슬러, 또 아킴 올라주원 이런 사람들 다 나가가지고 압살을 했죠. 그냥 상대팀을. 그러니까 거의 뭐 초등학교 팀 상대로 대학 팀이 나온 골로 한 50점 차로 이렇게 이겨버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더 이상 이제 올림픽에 아마추어리즘 이런 거 없다. 이제 이걸 두 장 꽝 찍은 그런 거였어요. 그 드림팀이 나가서 올림픽을 압살해버리는. 2000년도에는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이때 이제 IOC가 내세웠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Celebrate Humanity, 인간성을 뭐 축하한다, 뭐 상찬한다, 칭찬한다는 얘기니까 인간성을 찬양하는 인간주의로 돌아가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좀 웃기는 얘기가 이 당시에 그 2000년도에 원래 그 중국이 올림픽을 거의 유치할 뻔했었어요. 2000년 대회를. 근데 보세요, 이 그 대회의 모토가 뭡니까? 인간성을 찬양하는 거였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이 그 인권에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소수민족 탄압을 비롯해서 뭐 정치범들 뭐 고문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 검열하고 그러잖아요, 중국.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의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아 이거 이거 올림픽을 주기에는 좀 꺼림칙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막판에 시드니가 대역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겼습니다. 중국이 막 이를 갈았죠. 에휴, 이러면서 다시 재수삼수해가지고 이제 2008년도에 결국 베이징이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뭐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4년도에 아테네가 올림픽을 다시 개최했고 이제 미래는 사실 지금은 좀 약간 어두워요. 물론 뭐 올림픽이 갑자기 뭐 돈이 없어지거나 이럴 리는 없습니다. 뭐 협찬도 빵빵하고 여전히 또 중계권 이런 게 뭐 장기 계약돼 있기 때문에 돈이 뭐 모자랄 염려는 없는데 다만 이제 올림픽이 더 이상 옛날처럼 뭐 이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예. 저 같은 스포츠 팬도 물론 올림픽 하면은 뭐 보긴 보죠. 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니까 뭐 국가를 대표해서 더군다나 재미있긴 한데 옛날처럼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이러진 않아요. 제가 뭐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올림픽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스포츠를 할 때 뭐 반드시 국제 스포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인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참 희한하죠. 예.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독특해요. 그 월마트 이런 데가 결국 안 돼서 망하고 나가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시장인 게, 그, 워드 프로세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보다 한글을 더 많이 쓰고, 예. 또 자동차도 국산이 뭐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또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한국 영화가 그 해외 영화를 합친 것보다 더 인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시장인데, 이건 뭐 어느 나라 어느 시장을 가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지 그 시장 문화, 뭐 기후, 뭐 모든 걸 잘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뭐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인데, 이 모아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영화가 한 4, 5년 됐나요? 그쵸? 예,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뭐 부모님하고 봤겠죠? 예.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그 가족의 그 정을 그린 영화잖아요. 이 꼬마는 아니지만 청소년 여자아이가 주인공이고, 그 아빠가 있고, 이런 내용인데, 그 모험 뭐 이런 걸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탈리아에서는 모아나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지 않고 오세아니아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바꿨어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예니까 그냥 예, 그 이 이탈리아에 그 이름이 모아나인 그 성인 영화 배우가 있었다고 해요. 뭐 제가 뭐 말은 뭐 성인 영화라고 좀 점잖게 말했습니다만은, 뭐 쉽게 말해서 그 포르노그래피 배우예요. 예.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예, 뭐 저도 본 적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 모아나라는 이름의 유명한 그 포르노그래피 배우가 있었대요. 과거에 한 80년대쯤에.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이거 물론 뭐 그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죠. 그거 우연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아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영화가 어때요? 그 가족이 같이 보는 영화고, 그쵸? 이게 그 어린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누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모아나 영화를 검색을 하는데 또 이상한 그쪽이랑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곤란하죠. 이미지에 큰 타격이죠. 이게 가족이 같이 보는 영화인데 그런 그 성인 영화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다. 이러면 이게 아무래도 곤란해. 그래서 이게 디즈니에서 이게 심사숙고 끝에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로.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죠, 사실. 근데 그런 사소한 거 하나에 이 전체 마케팅이 그냥 싸그리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단순한 예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제 스포츠에 대해서 뭐 할 게 뭐 많긴 한데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 스포츠를 해보겠습니다. 꼭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 프로 스포츠 운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초반에 이 강의 초반에 그 한 15분 동안 마이크를 안 차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어, 다시 녹음을 하긴 좀 힘든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들리시면은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예, 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과제는 제가 잘 읽어보고 채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